계속해서 제가 바이러스 관련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의학적인 지식을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공부를 했고 정확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병원처럼 많은 환자를 다루지는 않지만 병원에서도 많은 환자를 다루더라도 그 치료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도 많고 아마 병원 사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도 잘못된 치료 방법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실적으로는 바이러스 세균을 잡는 그런 그 방법을 약초와 이렇게 식품으로 이렇게 찾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대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거나 또 그다음에 혈관 막힌 걸 뚫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이 치료된다는. 그다음에 약간 부족한 영양분, 이게 식품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영양분이나 결여, 비타민 C도 그렇지만 비타민 B1도 그렇고요. 부족한 영양분이나 비타민 B 계통이 부족했을 때 신경적인 증상이 생긴다는 것.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 부족,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양분을 불균형하게 먹었을 때 이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치료하고 있고요. 사고 나거나 뭐 꿰면 그건 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응급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꿰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새로운 의학 방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암 치료법만 해도 한 100몇십 년 전에 개발된 암 치료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의학만 뒤떨어지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이렇게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반박할 수 있게 그냥 똑같이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을 얘기하고, 저는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루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잘 치료가 안 되는 원인 불명의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가 왜 그런가? 관련성이 굉장히,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전신이 경직되거나 강직되거나 뭔가 우리 신경적인 증상이 생겨가지고 힘이 떨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부종이 일어난다거나, 부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부종이 일어난다거나, 피부병이 일어난다거나, 혈관염, 염증, 염혈관이라든지 뇌신경, 뇌염들은 그렇죠. 어디 장기의 침범에 따라서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대장염도 그렇고 유궤양, 위염, 이런 심폐지향기양도 음식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초 같은 것. 그러나 바이러스 증상도 있다라는 것. 또는 세균 질환도 출혈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치균 같은 거, 그다음에 치질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저는 세균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해결했습니다. 세균 질환으로 해서 제가 치료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약초로 세균을 했더니 붓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이게 세균에 의해서 부을 수 있구나.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인해서도 부을 수 있구나. 부종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전편의 동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어떤 관절 증상의 이상이라든지 장기 부전 이런 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공통된 증상이 있다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게 공통적인 증상이구나,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발언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개인은 연구도 할 수 없고 과학도 공부할 수 없고 과학 공부할 수 없나요? 이게 무슨 중국 공산당 검열기관인가? 자신들이 잘못된 의학상식을 갖고 있으면서 올바른 의학상식을 갖고 있는 저를 갖다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엉터리라고 하고, 그런데 되게 황당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확히 지금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가 엉터리냐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빨리 삭제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루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가 면역질환 루푸스는 원인이 불명입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약간 증상을 완화시키고 계속 만성적으로 이렇게 치료된 것처럼 호전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악화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거나 또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 질환에서 루푸스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불 켜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신으로 이렇게 전신으로 장기로 이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이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건 라틴어로 늑대를 뜻하는데 이 병의 증상은 늑대의 공격을 받아 긁히거나 물리게 됐을 때 발진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몸의 모든 각 부분에 침범할 수 있고 관절통, 근육통, 발열, 피부 반점, 손발의 부종, 탈모, 탈모 부분에 대해서 원형 탈모라든지 그것을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 증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형 영양분 부족이나 혈액순환이 그쪽에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드물게는 뭐 이렇게 약 같은 걸 먹어가지고 탈모가 증식이 생기는 뭐 그런 것도 암 치료할 때 탈모 증상 하시죠. 그것처럼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드물게는 한약 같은 거 잘못 먹으면 탈모 생기고 뭐 그런 머리도 하얗게 되고 그런 증상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한약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루푸스의 증상은 관절통, 근육통, 발열, 피부 반점, 손발의 부종, 탈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뺨에 이렇게 붉게 나타납니다. 홍방 같은 것이 나비 모양의 발진, 궤양이라든지 피부 점막 증상부터 극심한 피로감, 발열, 두통, 신부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와 신장, 바이러스가 신장에 머물든지 간에 머물면 간염이 되는 거, 신장에 머물면 신장염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기능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기능이 떨어지겠죠. 저는 당뇨병도 어떻게 보면 간에 이상이 생긴 거하고 당뇨병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범했을 때 당뇨병을 이렇게 환원하는 조직이 거기에서 이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생활 습관, 밥 먹고 곧바로 들어놓고 이렇게 고혈당 증세가 계속됐을 때 만성적인 고혈당으로 인해서 그렇죠. 세포가 이렇게 스위치 열고 닫는 문을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상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으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것이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진 질병으로 부른다. 뭐 뺨의 발진, 엄팡상 발질, 광감인성, 구강궤양, 관절염, 장막염, 장에도 염증을 일으키거나 뭐 기타 바이러스 종류들이 그 대장염이나 대장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막염, 혈관염, 뭐 심장 쪽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부분이 헐겠죠. 만성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도 기상이 생기는 관절염, 장막염, 신장질환 어쩌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막염 같은 거 뭐 이런 신장질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경학적, 뇌신경이든 어떤 신경학적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그 부분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장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심장의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에 의해서 거기에 자극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바이러스 증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신경선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떨 때는 호전됐다가 어떨 때는 악화된다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 증상이 바이러스가 발상을 만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전됐다가 악화돼 이걸 방병하면 이게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이러스를 의심을 해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말도 못 하나요? 면역학적 질환, 혈액항 이렇게 돼서 합니다. 뭐 피부 발진과도 관절이 붓고 아프고 소변의 거품이나 원인 뭐는 빈혈이 있을 경우 빈혈이 있다는 것은 적혈구를 죽인다는 거겠죠. 바이러스가 해서 빈혈이나 백혈구를 죽이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에서 바이러스 부분이 있다라는 바이러스 부분을 계속 내가 얘기해 드리죠. 루푸스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이러스 관련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탈모 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탈모, 원형 탈모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체중 감소, 이게 루푸스 증상의 발열이나 전신 세약감, 피로감, 체중 감소는 암 때문에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모성 질환, 뭐 이렇게 이런 그렇죠. 바이러스 걸렸을 때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로감, 전신 세약감 걸렸을 때 바이러스나 세균 질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비타민 B1이 부족했을 때 그래, 손발에 힘이 없다든지 이렇게 근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아마 바이러스나 세균을 감염 질환을 의심해야 되겠죠. 전신 세약감, 혈압감, 체중 감소, 얼굴이나 목, 팔 등의 발진이 생긴다. 탈모가 루푸스 걸리면 잘 생깁니다. 체중 감소. 이렇게. 루푸스 환자는 증상이 굉장히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 건강도 루푸스 환자는 이런 거 하면은 동맥경화가 잘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류마티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혼방성 루푸스라는 류마티스 질환인데 전신 혼방성 루푸스는 일명 루푸스라 불리는 류마티스 질환인데 이런 부분들이 피부, 신경조직, 폐, 심장, 조혈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혈액이 잘 생성이 안 되거나 부실하게 생성이 되거나 정상적인 적혈구가 백혈구가 안 생기거나 숫자가 모자라거나 이러면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꼭 골다공증 골을 뼈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조혈기관에 침범을 하면 그렇죠. 문제를 생기게 골다공증도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제가 차후로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여기서 구글에서 찾아서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겠죠. 구글이라든지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렇지만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실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없는 사회인가 중국 공산당 검열 기관인가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루푸스에 대해서는 임파선 비대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겨드랑이나 밑, 목, 사타구니 임파선이 눈에 띄게 커지다. 림프절 이렇게 부종이 생긴다는 거겠죠. 림프절 비대. 그다음에 전신세약각까지 통증. 평소에 아프지 않던 관절과 근육에 잦은 통증이 온다. 그러면 바이러스부터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균성 관절 증상도 있습니다. 열이 심하면 40도 전에 열이 며칠씩 지속되기도 하고 식욕감, 체중감, 극심한 피로감, 전신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간에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의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간에도 항상 바이러스가 침범할 수 있습니다. 간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침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메스컴과 바이러스는 모든 장기에 다 침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거. 병원 자료 찾아서 얘기하는 건데 메스컴과 구토, 며칠씩 계속되는 우울증,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된다. 이게 쉽게 멍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이게 이제 혈액이 혈관 속에서 혈액이 노출되기가 쉬운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들거나 피부에 출혈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유난히 잘 빠진다. 탈모하고 바이러스도 여기서도 또 나오죠. 여기는 어떤 자료냐면은 지금 류마티스 내과인데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이네요. 병원 자료입니다. 엉터리 아니라 머리가 유난히 빠진다. 탈모 증상, 얼굴 등이 잘 붓는다. 코를 중심으로 양밤에 붉은 반점이나 발진이 나비형 발진 같은 게 생긴다.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된 후 발진이 생긴다. 햇빛에 과민하게 되는 거죠. 약간 농담 삼아서 하면 저게 뭐랄까 저기 누굽니까? 피 빨아먹는 그 사람 누구죠? 백자? 그러니까 그거 저기 거기도 그 광감에서 햇빛에 닿으면 이렇게 이건 약간 농담식으로. 네. 뭐라 그러지 지금? 그다음에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된 후 발진이 생긴다. 추위에 노출되면 손끝이 창백해지거나 푸른빛을 띌 때 레이노 현상. 이 레이노 현상이 그러니까 추위에 노출 손끝이 창백해지거나 푸른빛을 띈다는 그쪽 부분에 유난히 신경이 온도가 낮을 때 작용을 한다. 직업성 손을 가지고 이렇게 찬물에 계속 담그는 분들이 손이 굳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추위에 노출되면 지나치게 이렇게 추위를 타가지고 손끝이 창백해지거나 푸른빛을 띈다. 손가락 관절이 이렇게 굽어지거나 펴지는 현상도 안 펴져가지고 잘 이렇게 딱딱 저렇게 뭐랄까 부자연스러워지는 여러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바이러스 증상이. 자, 전편 동영상에서 구글 자료와 이게 병원 자료를 찾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학교 병원 자료입니다. 이것도. 추위에 노출되면 손끝이 창백해지거나 푸른빛을 띈다. 레이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입안이 이유 없이 헐 때, 짓무르거나 물집이 아니면서 이유 없이 헐게 될 때 바이러스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 손목이나 무릎, 발목 등이 붓거나 뻣뻣해지는 몸이 뭔가 뻣뻣해지면 꼭 그 증상은 아니에요. 자기가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몸이 강직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곳 이상의 관절염 증상, 손목, 무릎, 발목 등이 붓거나 뻣뻣해지며 통증이 일어나는 늑막이나 심낭에 대한 염증, 심한 이렇게 그 어떤 흉통이나 이렇게 심장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빈혈 같은 거,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 혈소판의 감소는 보통 바이러스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잘 나는 거죠. 혈소판이 감소됐으니까 피가 이렇게 피를 딱 막아줘야 되는데 혈액 속으로 빠져나가는 거 막아줘야 돼.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부종이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약간 출혈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되면 보통 이게 부종이 생기고 출혈이 잘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바이러스의 동일한 공통점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 증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말하면 안 되나요? 빈혈이나 기타 혈액 검사상의 이상,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감소되거나 이상한 현상, 변형이 되어서 변형 적혈구, 변형 백혈구, 변형 혈소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기가 감염됐을 때 그렇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단백뇨 현상, 루푸스 신염이 걸렸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죠. 심한 단백뇨를 이렇게 현상이라 오줌으로 이렇게 고벌어 나가버리는 거죠. 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신경 조직 이상으로 한 발작, 이렇게 정신과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님 문고리 잡는 것보다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식욕저하나 오심구토도 있습니다. 자가면역 루푸스, 심한 두통을 이렇게 두통과 저는 바이러스 관련을 갖고 이렇게 있다고 감기 걸리면 머리 아프면 띵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그럴 수는 없을까요? 바이러스도 만성적인 게 있는데 그런 만성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천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루푸스가 피부, 신장, 신경계, 폐,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간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신장계, 신경계, 폐, 심장, 조혈기관을 공격하면 그렇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혈기관 바이러스 감염과 골다공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병원 자료와 구글 자료를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엉터리가 없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하나하나 내 검열 하나요? 하나하나 그래서 틀린 부분을 딱 발견해서 그것 때문에 엉터리 이렇게 하시나요? 병원에서 오진도 굉장히 많고요. 잘못된 모든 의사가 다 알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치료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보나? 뭐 틀린 단어 얘기했나 이런 식으로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정확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 보면은 손이나 손목, 발꿈치, 무릎 등의 관절통과 근육통, 식욕저, 오심고토가 있습니다.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세포,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같은 것이 잘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빈혈이 생기고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이 저하가 돼서 약간 그래서 출혈이 생기거나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백뇨 등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심장이나 폐염증을 그래서 다발성으로 뭐 전신에 이렇게 동시 감염되는 그런 드문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다발성 장기가 부전이 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강궤양이라든지 경련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이노드 현상인데 찬 곳에 노출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유난히 청색으로 변하고 창백하게 변합니다. 이럴 때 내가 바이러스 감염됐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탈모, 그렇죠. 탈모 부분도 바이러스 감염을 모든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약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렇죠. 독성을 먹었을 때 한약 같은 거 어떤 독성 한약을 먹었을 때 탈모 생긴다고 양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렇죠. 영양분이 장기적으로 비타민 C 부족했을 때,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비타민 C 콜라겐 작용으로 이쪽 부족이 부족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통도 일어나서 시력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자료냐면은 여기가 그 뉴만 내과 민도준 뉴만 내과 관절 척추 클리닉 뉴마티스 클리닉입니다. 저는 그냥 병원 자료만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피부 발진 부종이 탈모가 일어나고 바이러스와 탈모의 증상을 우리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명이 잘 들거나 지혈장애, 즉 혈액이 혈소판이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흉통, 소변량의 증가나 감소, 성격이나 사고 능력, 판단의 변화 이런 것들도 소변 색깔의 변화나 거품 발생. 거품 이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필요했을 때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파선이 비대하다, 시력 변화, 경련, 수면장애도 생길, 기억력 감소, 체위 변경 시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알아도 이게 무엇이고 내가 이런 증상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루푸스 간염, 간에 감염이 되면 루푸스 간염도 일어나게 되는데 바이러스의 몸의 각 부분이 다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레이노 현상, 혈관염, 혈전염, 혈전도 잘 생긴다고. 신중후군, 중추신경에 침범하기도 하고 위장관에 침범하기도 하고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나왔네요. 췌장염 제 말이 맞죠? 췌장염 일으킨다. 간에 침범하면 그렇죠.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골관절계에 뼈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루푸스 환자 30% 관절염을 낳는데 뼈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골다공증의 원인 골다공증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까지도 이렇게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서 이 자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보고 있네. 골다공증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백혈
손발이 붓거나 호흡곤란이 일어날 때 심장 이상을 생각할 수 있다. 심장에도 영향하고 복통이나 구역, 구토, 설사, 변비가 나타나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설사나 변비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간에 이상이 있구나, 간에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간에 이제 그 설사, 변비가 반복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전관계에 침범을 하게 되면은 복통, 구역, 구토, 설사, 변비가 나타나거나 급성 충수염, 우리가 말하는 맹장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도, 신장 결석, 신장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니까 찌꺼기들이 거기서 뭉쳐가지고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신장 결석이 모두가 이 원인은 아닙니다. 그 신장 결석이 뭐 여러 가지 뭐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그 콜레스테롤과 합해가지고 이렇게 결석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결석 생기는 건, 결석이 생기는 그런 식품, 뭐 시금치하고 두부를 같이 먹었다든지 이런 거 하면 결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나 여기서도 신장 결석이 바이러스도 인해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결석이 일어나거나 요산 침착이 일어나거나, 전 통풍까지도 바이러스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급성 충수염, 이렇게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 급성 충수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어떤 응가 부분이 거기 부분에 고착되거나 찌꺼기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맥낭 주머니 안에서 굳어져 갖고 생기는 현상, 물을 잘 안 먹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생길 수도 있고, 세균 감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이러스성 감염을 바이러스성 감염과 급성 충수염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원 자료입니다. 루푸스가 신장을 침범할 수 있고, 그래서 단백뇨가 나타나고 되고요. 노폐물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신장에 루푸스 신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장 비대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림프절이나 비장이 커집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데 림프절이나 비장이 커지기, 루푸스 간염, 루푸스 간까지도 나타난다. 간에도 일어나면 바이러스 종류가 이렇게 간염을 일으키는 종류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루푸스 간염, 루푸스적인 간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간에 이제 바이러스가 어디에 정착을 하든지 간 기능 이상,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작용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원인 불명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증상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장님 목걸이 작직으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뇨장애도 신경계에 일어나면 배뇨, 오줌이 자꾸 안 나온다든지 절박뇨, 오줌이 절박한 이런 요실금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수축과 이완,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수축과 이완이 양쪽에서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수축의 자를 너무 지나치게 되거나 이완이 지나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근감소증, 몸에 힘이 좀 없고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과 흥분, 우울증, 두통, 혼동, 기억장애가 있을 수 있고, 마비나 신경성 동통, 배뇨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경 기간이 불규칙해도 우수결동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열이나 오한, 추운지 모르게 무스스 떨리는 나른함, 쇠약함 이런 것들 등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는 전신의 머리끝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침범할 수 있다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